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286강은 안세계분이 최근에 긴급 수행한 원가액의 제품원가 계산, 제조원가 명세 작성, 그리고 이어지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피해 업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이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전번주에 코로나가 지금 우리도 위기의 포비아, 공포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우리 한세가 피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는데 이런 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회계감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재무제표 작성이 안 되니까 회계감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긴급 회계사를 알아봤다음에 더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대부분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쉬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한두 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파견을 해서 그 회사의 업무를 이틀간 내내 도와드리겠는데, 원래 비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요새 원칙이지만 워낙에 확급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일부는 집에 가져가서 비대면도 하고 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안전하게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이런 현실이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피해 업무가 이 회계법인, 특히 우리 안세같이 상장이나 큰 회사의 외감을 주로 하지 않고 중견기업의 내부 회계를 하는 데 주력하는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현실은 실제 회계 담당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제가 80년대 회계감사 나갈 때만 해도 회계사 한 서너 명이 나갔는데 상대방 격리 후에는 한 7, 8명이 항상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은 매출원가하고 재고수부 담당, 한 명은 또 접대비와 기타 계정 담당, 또 한 명은 은행 시제액 담당, 또 한 명은 결산 통합반 담당, 뭐 이렇게 해서 서너 명이서 전 계정에 대한 거를 다 배분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총괄하는 분이 있고 이제 책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6, 7명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회계사들한테, 저는 현장 안 나가니까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요새는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두 명이 이걸 다 아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제 각 현장에 있는 그냥 각 담당자, 구매 담당자, 판매 담당자, 이런 담당자들이, 재고 담당자들이 다 내부 거래 내용을 투입을 하고 대체 분계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의 격리 책임자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는데, 실제 그게 재무회계 사이드에서는 가능하지만 원가회계는 워낙에 회사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까지 미치기에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이제 책임 경영자 한 명 내외다, 이게. 이분들이 입사한 지도 짧고 순환보직 근무로 다른 부서에 또 많이 돌아다니고 전문성이 부족해져요. 필름이 끊기고, 특히 원가회계는 회사의 복잡하고 난이한 특성 업무이기 때문에 기피 업무가 된다, 이거예요. 또 시스템도 완비를 하더라도 미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근데 이제 이게 또 특히 어떤 상황이 하나 더 있냐면, 외부 감사인과 피감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현장감사 담당 회계사가 피감기업의 회계를 알려주고 지원해주고 작성도 해주고 현금흐름표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작성 아예 해주고 원가 계산도 막 협조해주고 추적도 작성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인차지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추적 작성해주고 현금을 작성하는 게 인차지였었어요. 그러다 3년 전부터 절대 엄금 위법사항으로 이제 4년 전인가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이 유지됐어요. 왜냐면 이걸 우리 회계 현장 담당 회계사가 해준다면 이것은 셀프 감사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작성해놓고 감사가 되니까 이것은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고, 또 자기가 작성한 거를 자기가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가 알려준 티칭한 것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회계감사인은 상대방이 한 것을 절대 의심하면서 갖고 들춰내고 증거를 확인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없애고 감액시키고 평가감 손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자기가 리딩하고 자기가 지도하고 감독한 지시하고 끌어낸 재무제표를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이거 잘못해서 이걸 했다가는 둘 다 격리실무자하고 그 회사 책임자하고 감사인은
감옥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현행 회계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재무회계 중심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각 기업의 내부 통계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 범용 프로그램 더전이나 얼마예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타 각 기업의 자치 ERP 등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은 자금이 도망가지 않도록 자금 수입과 지출의 재무회계 통제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특별히 외투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은 글로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US 갭 위주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전 세계에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지사나 이런 현지 법인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US 갭에 의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에 이 회계 프로그램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쓰다 보면 한국에 와서 하려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한국 채소를 캘리포니아나 미국 농장에서 재배시키고 그걸 다시 한국의 논밭으로 다시 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이 채소로 다시 경작하려니까 거기서 오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돼요. 특히 개별 기업의 도입 특성이 모두 달라요. 이 원가에게는. 왜냐하면 회사의 그 개별 원가 계산 또 제품별 원가 계산 또 어떤 가중치 또 원가 배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분모에 들어가는 그 투입 시간이나 아니면 난이도나 제품의 값이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의 어떤 방식으로는 아무리 AI가 잘 된다 하더라도 쉽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초대형 기업들은 최소 자체 원가액 ERP가 있지만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원가 제품이 자꾸 바뀌니까 늘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범용 소프트웨어는 원가 계산 기능이 있어도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거나 별도의 엑셀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니들이 도전 프로그램 다 도사들인데 원가 계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원가는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가 작성한 거를 다시 불러봤거나 아니 그쪽 회사에서도 엑셀로 다시 그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제공품, 제품, 원재료, 기반 원재료 금액을 알려줄 때 이제 이거를 재무회계를 반영해가지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 그 범용 프로그램에서 ERP를 돌려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합계산액계산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이 합계산액계산표가 재무회계상으로는 모든 그 회계 프로그램이 나와요. 왜냐면 돈의 이 지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계정이니까 나와요. 이렇게 돈 나간 거, 들어온 거, 나간 거, 들어온 거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전기월 계정은 전기의 재무제표 작성에서 나오지만 단기의 매입, 가공비, 경비, 노무비만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합계산액계산표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원가 계산이 진행이 돼야 여기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무상 자산, 기말 부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반제품, 기말 제품 등의 값이 측정이 돼야 이 그 자산이 확정이 되고 국채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 재무상 합계산액계산표를 잘 가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 기말재고나 기말제공품, 반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손익계산을 알 수가 없는 이런 합계산액계산표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이렇게 위에 뜨는 것만 걸러내고 기말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정이 되면은 이제 원가 계산이 된 거니까 생산원가가 판매가 확정이 되고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 순이익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대공시된 재무제표에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 주력사항은 공시되지만 대공시되지 않는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 매출원가 명세서 같은 것들, 구치명세서 같은 건 공시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되고 또 그거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는 여기에 기초원재료, 기말재료비를 실사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기말제공품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말 상태
또 원가 명세서에도 기말 제품도 실사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 감사할 때 실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손익계산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별 제품 제조 원가하고 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개별 매출 원가는 다 비밀 사항 공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 과정에서 우리 안세계법의 아주 도사 같은 실무자가 한 PA 업무는 바로 원가 얘기를 다시 해준 거예요. 다시 물론 이제 기본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던져서 깨지면 그걸 다시 다 그 부분이 좀 모양이 좀 다르지만 그 붙여가지고 원상 복구되는 항아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원가를 해서 그다음 제조 원가 명세를 만들어주고 재고 수부를 다시 작성해주고 제품 원가 매부표를 작성해주고 감가상각 명세를 작성해주고 매출 원가 명세를 작성해주는 이런 그 특별 PL 업무를 이틀간 수행을 해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PA 업무의 특징이다. 특별히 이제 투입되는 이머전시한 PA라고 그러죠. 그죠? 응급 PA. 그래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재경실무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한두 명이다 이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왜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올해 초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된 분이니까 옛날부터 넘어오던 원가 계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숙달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죠. 또 특히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 본사는 자금 통제 관리 목적의 재무회계 본사유제 통제 프로그램을 모두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개별기업 특성이 반영된 제조원가 명세서는 나올 수가 없고 수정하거나 별도의 컨버전을 해야 된다. 이 컨버전 역할을 하는 거에 저희들이 특별 피해 업무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가계가 불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품이나 제공품 원가를 다 계산해주고 정확한 재무부처가 작성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제조원가 명세서가 제대로 나옴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제품표 작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또 현금화표 작성을 보통 못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계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물론 회계사도 1년에 한 번 들어오지만 회계사들은 한 시즌에 한 7, 8개, 10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현금화표에 대한 것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 있는데 경리 실무자들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현금이 없는 수익의 감소, 투자 같은 현금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 같은 현금 플러스 이런 거 막 나오면 완전히 그냥 멘붕에 걸리고 완전히 그냥 아예 그걸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계사들이 외부에 가서 작성하는데 이거를 회계 감사이냐 하면 이것은 불법이고 외부의 별도 PA 회사들 전문 저희 연세계보 같은 데서 하면은 이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빨리 이런 것이 나와서 응급 대응을 해가지고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 감사 이거 안 나오면 외부 감사 계속 지연이 되면서 나중에 막 3월 말쯤 되면 감사를 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의견 거절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잘못하고 의견 거절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원가 계산이 원가계가 제대로 나와야 손익계산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원가 계산 작성이 재무제표 작성의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 아주 쟁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